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10회 정책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 그리고 초당적 대통령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대선 판도에서 유력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원장이 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을 해주었는데 저희로서는 그동안에 누누이 강조해온 것이고 또 저로서는 지난 7년 동안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 운동을 해온 사람으로서 또 이번 출마 이후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이 정책 중심 선거 이것을 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이해를 해서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의 후보들도 이제 정책 중심 선거에 본격적으로 나서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저 이 경마장에서 망아지가 뛰는 것들을 보도하는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 정책 중심의 보도를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자료를 얻어서 좋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후보들은 서로 상대 후보에 대해서 지나치게 폭로라든가 비방이라든가 욕설이라든가 이런 거 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검증이 필요하다면 후보 진영이 아니라 무슨 그 이 여러 이 언론이라든가 매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TV에서 많이 보는 뭐 나가수라든가 또 슈스케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 보면 다들 나와서 자신이 잘하는 점들을 강조하고 정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누가 잘하는지 자신의 솜씨들을 뽐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TV에서 가수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정치에 나서는 이들이 더군다나 장차 앞으로 이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런 행태를 보일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는 맹성을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 후보들이 품위를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철수 원장이 무정당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한 점에 대해서도 저는 아주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환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권력 독점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 이게 늘 만사의 병폐의 근원이 되었는데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그런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저 자신 역시 그러한 뜻에서 초당적인 무소속의 후보로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뭐 아니면 도고요. 또 전부 아니면은 전부라고 하는 이런 권력 독점 체제가 횡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것을 혼자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독선에 빠지게 됩니다. 대통령은 일단 당선이 되면 자신을 지지해 준 국민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지해 주지 아니한 국민들도 대표해서 초당적인 국정을 운영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반쪽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정당이 없이 자신의 소신을 밀어붙일 수 있겠느냐. 이것은 정당 정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에는 대통령이 지나치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해서 독선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것이 늘 사고를 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위 여당이라고 하는 정당은 늘 밀어붙이기, 이 일방통행 이런 것들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당은 또 어떻게 하느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대항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 선거를 위해서라도 야당의 존재 가치를 부각시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대통령이 자신의 주장을 독선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특히 반쪽의 대변인으로서 옳다고 주장하는 이 독선적인 태도가 늘 문제다. 대통령은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마음을 비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히려 정당 정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정치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존중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을 담은 법안이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과거에는 여당을 시켜서 무조건 밀어붙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 대표가 소속해 있는 정당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법안이나 예산안을 국회에 내놓으면 국민의 대표인 그들이 절충을 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자기들이 좋은 대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독선을 하지 아니하고 그 욕망을 내려놓는 그런 자세인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이 소속한 정당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정당 사이에 서로 싸움박질을 하지 않지만 자신들의 정책을 가지고 토론하는 그런 광장이 바로 국회가 될 것이고, 그런 정당들이 더 발전할 것이다. 그래서 그 정당 안에서 또 유력한 사람들이 또 좋은 정책을 가진 사람들이 부각되면 그 다음 해에 그 다음번에 또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 나가야 오히려 정당이 발달하고 국회가 발달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타협의 정치입니다. 대통령이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를 존중해서 국회에서 의사 결정을 해주기를 당부를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는 제1당, 2당, 3당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서 서로 타협하고 협상해서 최선의 안을 만들어 내도록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타협의 정치이고 화합의 정치다. 이것을 우리 역사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것을 우리는 이번 기회에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안철수 원장이 저희들이 그동안에 주장해온 많은 여러 가지 정책과 기본 자세에 관해서 수용을 하고 공감해 준 데 대해서 우리는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도 함께 해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